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모함지원센터 센터장 김문정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일하며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인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막막하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센터의 상담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사례 속으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 대디입니다. 아내 대신에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이 나이가 딱 걸리네요.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만 8세를 넘는 경우 육아휴직은 못 쓰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시작할 당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 도중이나 휴직 종료일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이때 주의하실 점 한 가지는 육아휴직은 2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눠서 사용할 때마다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판단하게 되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까요?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끝.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휴직하려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 직원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출산휴가를 쓰는 직원이 처음이라서 인사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 회사에서 월급을 따로 줘야 할까요? 우선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단타인 경우 90일, 다타인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기간이라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됩니다. 나머지 30일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우선 인사 담당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단타를 출산하는지 다타를 출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단타인 경우 60일, 다타인 경우 75일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때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휴가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할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60일간 사업주를 대신해서 최대 4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급여와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휴가 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만 지급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대기업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용보험에서 대신 지급해 주니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받고 휴가 마지막 30일의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30일의 휴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인데요. 육아휴직 후에 복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종료 후에 퇴사하면 혹시 퇴직금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고민하는데 혹시라도 퇴직금이 줄어들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퇴직금 산정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즉, 입사 후 2년을 근무하다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직하게 된다면 근속기간은 3년이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퇴직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았던 임금 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월간의 임금 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전과 동일한 부담금을 사업주는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DC형 부담금 계산식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부담금 계산은 연간 임금 총액을 연간 총개월 수로 나눠 산정해요. 이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연간 임금 총액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1년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나눠 산정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 중인데요. 매달 들어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했기 때문에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육아휴직 급여가 낮다 보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일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함과 동시에 월 소득이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본인의 회사에 가서 잠깐 일을 해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은 휴직자이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일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만 절대, 네버, 그 이상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임산부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태아 검진을 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연차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해준다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저의 연차를 안 쓰고 태아 검진 시간이 보장이 되나요? 그렇다면 검진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시간,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진료 시간,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의 경우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한도의 보장 시간은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진료 시간까지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진 횟수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부터는 1주마다 1회가 보장됩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검진 횟수가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임신 21주부터 24주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1회를 사용하고 25주부터 28주까지 사이에 1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직전에 사용했던 검진 시간과 이번에 사용하는 검진이 꼭 4주 간격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시 선안권 직장마음지원센터에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뽑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요?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노동법률은 서울시 선안권 직장마음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내방 상담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서울시 선안권 직장마음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 직장대리와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